안녕하십니까. 남녀칠세 부동산 김형미 대표입니다. 날을 샜더니 상당히 피곤하네요. 오늘은 그 민법 104조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103조가 더 많은데 104조는 핵심이 되는 것만 정확하게 알면 틀리지도 않고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이 70대 할아버지가 요 건물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시가가 10억이에요. 10억. 근데 요 사람이 할아버지 건물 10억짜리를 1억 주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요 내용으로 제가 풀어 드릴 거니까 잘 보시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게 104조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요. 객관적인 것은 현저하게 공정을 이뤄야 돼요. 10억짜리를 1억 주고 살려는 요런 거. 그래서 나중에 요 104조의 이 시점, 판단 시점이 어디냐, 중도금을 준 날짜냐, 잔금 날짜냐, 아니면은 소유권 이전 받고 그 후로 이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금액을 판단할 거냐,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거는 법률행위 시, 그러니까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소유권이 이전을 받고 나서 어쨌든 요 당시에는 금액 차이가 조금 있었다 하더라도 10억짜리인데 이 사람이 5억 주고 샀어요. 근데 갑자기 이 건물이 30억으로 다음날 뻥튀기 된 겁니다. 뻥튀기 좀 그런가요? 어쨌든 택지 개발 일어나서 이 땅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이 사람 소유권 이전 등기 받고 나서 이제 한 며칠 있다가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한 30억 됐겠고 이 사람은 5억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현저하게 불균형이 일어났겠죠. 그거 판단 시기는 이제 그 소유권 이전 받고 그 후에 터지는 그런 가격이 아니라 법률행위 시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본다. 그거 포인트는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계약금만으로는 요게 성립이 안 돼요.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주변에서 물어봤더니 야, 내 건물 얼마야? 주변에서 10억이야. 근데 누가 1억 주고 살려고 그래?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당연히 계약금 받은 것을 2배로 물어주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약금만 준 게 아니라 할아버지한테 그 다음날 중도금까지 입금을 시켜서 할아버지가 요 계약을 해지하기 못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은 이제 104조가 성립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의 중도금을 입금시키기 전에 우선은 요 할아버지에 대한 주관적과 객관적인 것을 따져봐야 돼요. 우선은 객관적인 것은 이 지금 10억짜리를 1억 파는 거죠. 현재의 공정이 이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주관적인 거 따져봐야 하는데, 주관적인 것은 이 할아버지가 궁박했냐, 겸솔했냐, 무경험이냐, 그걸 따져야 돼요. 그래서 겸솔, 궁박, 무경험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꼭 3개, 2개 이런 것들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객관적과 주관적을 다 갖췄어요. 이 사정을 이 사람이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는 것만으로 104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뭐냐면 요 할아버지를 이용하려는 의사, 폭리를 취할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중도금을 넣었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이 해제를 못하게끔. 그래서 포인트는 요 할아버지가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갖춘 것에 대해서 요 사람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요 사람이 할아버지를 이용하려는 의사, 폭리를 취할 행위 요런 게 있어야만 104조가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객관적인 것이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다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 주관적인 요건 중에서 겸솔, 궁박, 무경험 요 세 개를 추정이 되냐? 추정이 안 됩니다. 어떤 거 아시겠죠? 이걸
그 무효를 입증하려는 사람은 이제 할아버니까 할아버지께서 전부 다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내가 만약에 대리인한테 맡겼어도 궁박만큼은 내 기준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겸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의 기준으로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준점을 본다면은 궁박은 본인 기준, 그리고 겸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이렇게 딱 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 아시겠죠? 시험에서는 바꿔서 나와요. 뭐 궁박을 뭐 대리인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만 잘 피해가서 찍으시면은 뭐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박은 심리적이든 경제적이든 안 따져요. 둘 다 됩니다. 그리고 무경험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영역에 대한 뭐 경험이 있었냐 없었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경험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경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간단해요. 이때는 앞에랑 뒤만 외우면 됩니다. 요 법률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언제냐? 법률행위 시. 그리고 이 객관적인 현재의 공정을 잃은 것이 증명이 되더라도 궁박, 겸솔, 무경험은 추정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입증 책임 누가 있냐?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궁박은 심리적, 경계적 따지지 않고 다 한다. 또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니라 일반 경험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궁박은 본인 기준. 그리고 겸솔, 무경은 대리인 기준.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건 아시겠죠? 103조랑 104조랑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의 제3자가 보호가 안 됩니다. 자, 이 사람이랑 뭐 가장 매매 계약을 이제 허위로 짠 거죠. 실제 주인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등기를 넘겼던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 사람은 이 사람이 소유자인 줄 알고 믿고 샀을까? 이 사람이 선의 제3자를 말하는데 이 사람은 당연히 요 사정을 모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진정한 주인으로 믿고 이 건물을 샀습니다. 그러면 요 사람 보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 중에 선의 제3자를 보호해주는 규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호받는데 그 103조랑 104조랑 해당되면은 요 선의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한다. 그거 하나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103조, 104조를 보면 그 무효 추인이 안 돼요. 추인이 안 됩니다. 우선은 추인이 안 된다. 이거는 인식해두고 103조는 추인, 전환 이게 안 돼요. 근데 104조 같은 경우는 추인 안 되더라도 전환은 가능하다. 이거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무효지만 이 사람이 돈을 챙겨가지고 할아버지 줄 수 있는 거고 뭔가 전환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4조는 전환할 여지가 있으니까 전환은 가능하다. 대신에 추인이 안 된다. 그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간단하게 하나 암기하시면 됩니다. 경매에서는 104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무상으로 주는 거, 뭐 징역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거 적용이 안 됩니다. 어떤지 아시겠죠? 그거만 암기해 두시면은 해당 파트는 틀릴 게 없습니다. 자, 할아버지가 이제 104조에 해당하는 걸 알았어요. 알았으면 이 건물이 지금 10억짜리인데 이 사람한테 1억 이렇게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물건을 찾아오려고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 전부 다 갖춰놓고 또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했다, 폭리를 취하려고 했다는 건 전부 다 입증 책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물건은 이렇게 할아버지께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할아버지 줬던 1억을 이 사람은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냐? 없습니다. 어떤 거 아시겠죠? 자, 할아버지가 입증 책임을 다 했어요. 할아버지 건물은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할아버지 줬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못 찾아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자기 건물을 이렇게 팔았다가 다시 되찾아오고, 그럼 이 사람이 줬던 돈 1억까지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챙기신 거죠. 과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몇 건 하면은 금방 부재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할아버지한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요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너무 졸리네요. 좀 하고 나서 좀 자야 할 것 같아요. 24의 기출문제입니다. 불공정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데, 무경험이란 거래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틀렸죠? 아까 무경험 제가 특정 영역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인데, 이것만 알았으면 1번 딱 찍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2번 맞는 거 볼게요. 궁박, 겸솔,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족한다. 하나가 필요하다 이거죠. 이제 맞습니다. 또 이제 추정되지 않는다. 3번이 그거고, 4번은 불공정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이 소송할 수 없게끔 부재소 합의를 했답니다. 그건 이제 인정되지 않고 무효로 처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쨌든 불이익을 입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너 이거 뭐 어쨌든 되더라도 네가 소송하지 않겠다. 부재소 합의 이거 하지 않는 걸 한다. 네가 소송하지 않는다. 이거 특약이 있더라도 그거는 무효입니다. 그 내용이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의 기출문제입니다. 불공정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궁박은 심리적, 경제적 다 포함합니다. 1번은 맞는 지문이었고, 2번은 불공정 법률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징역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X입니다. 징역, 경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었네요. 이게 지금 아까 본 것처럼 24, 25가 이렇게 나왔어요. 연속으로 나왔네요. 3번 볼게요.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맞습니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습니다. 궁박은 본인, 겸솔, 무경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매 당연히 요거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이게 25이네요. 이게 24, 25 요것만 알아서 맞췄겠네요. 이거는 이제 2016년 세무사 기출문제인데,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 찾았습니다. 옳은 거 찾으면 되겠죠. 1번 볼게요. 궁박, 겸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며, 자 여기서부터 틀렸죠. 아까 제가 궁박, 겸솔, 무경은 그 중에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는데 모두 구비하래요. 1번이 당연히 틀렸겠죠. 그리고 밑에 쭉 보면은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요 사정을 알아요. 객관적, 주관적 요건을 다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 104조가 성립되려면은 이 사람이 이용하려는 의사, 폭리를 취할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약 없으면 104조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지문 다시 볼게요. 이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더라도 불공정 법률행위 성립한다. 틀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이용할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가 아니라 그 이행기를 기준, 틀렸죠? 제가 아까 말했지만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틀렸겠죠? 4번 볼게요. 입증 책임 누가 하냐?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 할아버지가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4번이 답입니다. 밑에 볼게요. 추인이 할 수 있다. 자, 아까 추인은 안 된다 막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5번도 답이 아니네요. 이렇게 분석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오늘은 다음에 제가 다른 파트 할 때는 조금 지금보다 정신이 좀 깨어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